이번 시간에는 화학평형 이런 얘기를 할 건데요. 화학평형하고 평형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반응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볼 텐데, 예를 들어서 A가 B로 반응이 된다. 그러면 A를 반응물, B를 생성물 그렇게 얘기합니다. A의 반응물에서 B의 생성물로 가는 반응을 정반응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생성물에서 반응물 쪽으로 거꾸로 가는 그런 반응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역반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적 평형, Dynamic Equilibrium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지만 0은 아니다.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가는 정반응이 V정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 다음에 B에서 A로 가는 역반응을 V역 이렇게 한번 써보죠. 이 둘이 같다.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지하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는 게 100이면 오는 것도 100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 이게 0, 0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EA가 B 이런 반응에서 평형에 이를 때까지 농도 변화를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기로 하죠. 세로축을 농도, 보통 화학에서 쓰는 농도는 몰 농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가로축이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죠. EA에서 B 이렇게 되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가 2개 줄어들 때 B가 1개 생긴다. 2대 1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A 농도가 이만큼 있었다고 하죠. A가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것이 A의 농도 변화. 보통 몰 농도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A가 2개 줄어들었을 때 이만큼, 그럼 B는 이렇게 생기는데 이것이 B. 자, 그러면 이 시점에 A가 줄어드는 거하고 B가 생기는 거하고 이것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런 것이 평형에 도달했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B는 가만히 보니까 1씩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2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2개 줄어들 때 B가 1개 생긴다. 뭐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평형상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질량작용의 법칙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KC, C라고 하는 것은 concentration, 그래서 농도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A 농도, B 농도, C 농도, D 농도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분모에는 반응물 농도의 A승, B승, 그 다음에 분자에는 생성물 농도의 C승, D승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 KP, 여기에서 P는 pressure, 그래서 압력이란 뜻입니다. 이게 기체로 전부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평형상수 자체를 이제 Kc에서 KP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이렇게 나눠볼까요? A라는 것은 V분의 NA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R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기체의 부피가 항상 같을 거 아닙니까? 한 반응기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요거 몰수만 다를 거다. 그러면 전체 부피 요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A의 몰 농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A의 부분 압력 요거를 부분 압력이라고 하거든요. 요것은 A의 몰 농도의 RT 이렇게 되니까 PA의 A승 요것은 CA, A 농도의 A승, B 농도의 B승, C 농도의 C승, D 농도의 D승, 거기에다가 온도가 일정하다면 이것이 상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KP 요거하고 KC 요거하고는 비례관계다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KP 요걸 한번 나타내 볼까요? 반응식이 NO2 요것이 기체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게 N2O4, 사실 이 반응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KP 압력으로 나타내면은 NO2 요거의 부분 압력 요거의 제곱 분의 N2O4 요거의 부분 압력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불균평형 이런 얘기를 하고 평형상수 그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몰농도 요것은 몰수 나누기 부피, 요때의 부피는 전체 부피, 보통 리터 단위로 이렇게 부피를 나타내니까요. 그 다음에 몰수는 질량 나누기 화학식량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순수한 고체나 액체의 농도는 밀도를 화학식량으로 나누니까 상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몰 농도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몰수 나누기 부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 몰수라고 하는 것은 질량 나누기 화학식량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부피로 나누니까 여기가 부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이 질량 나누기 부피 이 부분이 밀도가 되는 겁니다. 밀도 나누기 화학식량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농도가 상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몰 농도죠. 몰 농도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상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불균 반응의 예를 들어라 뭐 그 얘기했는데 탄산칼슘 요거 고체거든요. 탄산칼슘을 석회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열을 하면은요 산화칼슘 요것을 석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요게 기체입니다. 자, 이것이 정반응과 역반응을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럼 이것이 평형에 있을 상태에서 만약에 평형상수를 표현한다면 요 CO2 요것만 가지고 나타내면 충분하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탄산칼슘 요것은 고체죠. CaO 요것도 고체입니다. 자, 그럼 고체와 기체가 잘 섞일 리가 없잖아요. CO2만 가지고 나타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순수한 고체나 순수한 액체 그런 것은 농도가 일정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반응지수 Q 요거하고 반응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한번 계산해 볼 건데 반응지수와 평형상수 요거 계산한 방식은 같은 방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방식이 다르다 그러면 이거 비교할 수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크다 그러면 모든 반응은 평형을 향해서 가는데 반응지수 요거는 처음 농도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 녀석이 이렇게 가려면은 당연히 감소해야 되겠죠. 감소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역반응이 우세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연하게 Q와 K가 같으면은 평형이 되고 그 다음에 Q가 K보다 작다 그러면 요놈이 앞으로 증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성물이 는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정반응이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N2O4가 2NO2 요 반응의 K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처음에 요것이 0.5 몰 농도 이렇게 했을 때 Q를 한번 계산해 보죠. Q는 N2O4 요 농도 처음 농도니까 제로라고 쓰죠. 뭐 요거 분의 NO2의 제곱 요거 이렇게 써서 0.5 몰 농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0.5에 여기가 제곱 이렇게 되니까 요거 약분이 될 거 아닙니까? 0.5니까 요것을 평형상수 K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 겁니다. 여기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이 크네요. 앞으로 요 놈이 평형에 도달하려면은 앞으로 0.5가 K 값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점점 감소해야 한다. 그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0.5라는 것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이 0.5에서 0.4, 0.2, 0.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감소할 겁니다. 이것이 감소하려면은 분모가 늘고 분자가 줄고 그러니까 당연히 역반응이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반응 쪽으로 이렇게 반응이 이동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평형 이동 요 얘기를 할 건데요. 거기에서는 르 샤틀리에 법칙 이런 게 있거든요. 외부 조건을 변화시키면 평형 이동은 외부 조건을 거스르는 방향 요게 핵심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을 이제 이렇게 압축시키면은 속에서는 그것을 반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압력이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외부 조건은 온도, 농도 이런 게 있고요. 기체의 경우에는 압력,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가열하면은 온도가 내려가는 흡열 쪽으로 평형이 진행되고요. 반응물을 첨가하면은 반응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생성물 쪽으로, 정반응 쪽으로. 그 다음에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높인다는 얘기 대신에 용기 부피를 줄인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압력을 높이면 그 압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체 계수압이 작은 쪽, 기체가 적게 생기면은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 전부 다 기체네요. 자, 그런데 기체 계수압이 요게 1 플러스 1, 2가 되고 요건 1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압력을 떨어뜨린다. 뭐 그러면은 당연히 기체 분자가 많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여기는 계수압이 1 플러스 1이니까 2, 요거는 1 플러스 3이니까 4.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정반응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92kJ를 이렇게 썼는데요. 이것은 발열 반응입니다. 자, 이것을 가열하면은 역반응 쪽으로 이동하겠죠. 정반응이 발열이니까 역반응이 흡열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할 것이고요. 3가 Fe 요것을 첨가한다. 요놈이 반응물인데 요것이 첨가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 정반응 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요것이 반응물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촉매 요 얘기가 있는데 촉매로 인해서는 반응이 전혀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평형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5% 법칙 요거 되게 많이 써먹거든요. 요것을 얘기할 겁니다. 데이터를 계산할 때 5% 이하 값은 불확정성이 포함된 유효 숫자 마지막 자리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얘기인데 5% 법칙 요것을 얘기하면은 95%는 인정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95% 신뢰도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학적으로는 95% 신뢰도 아니면 99% 신뢰도 그럼 신뢰도가 더 높죠. 95% 신뢰도로 검정하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봤을 겁니다. 자, 그 얘기는 95%를 믿는다. 그러면 나머지 5%는 믿지 않는다. 뭐 그 얘기죠.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덧셈이나 빼기 요것이 포함된 식에서 5% 미만의 수는 무시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계산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시한 값이 5%가 100분의 5잖아요. 요거에 해당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뭐 무조건 100분의 5 여기에 해당하는 뭐 그런 검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알맞게 출제하니까요. 자, 그런데 어쨌든 처음 농도가 0.1몰 농도인 어떤 산 HA의 이온화 상수를 KA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랬을 때 이 산의 pH는 얼마냐?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HA가 만약에 이온화 한다면 이온화가 평형을 이룹니다. 이게 이온화에서 H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KA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러면 처음에 여기 0.1 이렇게 있었대요. 그럼 처음에 전부 다 0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형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0.1에서 이온화가 얼마 되는지 그것을 우리 알파, 이온화도를 알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그럼 0.1 곱하기 알파 요만큼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0.1 곱하기 알파만큼 생길 것이고 이것도 똑같이 생기겠네요. 곱하기 알파만큼 생길 거다. 자, 그러면 요걸 0.1로 묶어서 0.1로 묶어서 1-알파 이렇게 되고 요것은 0.1 알파 그 다음에 요것도 0.1 알파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pH를 계산하려면 요놈이 얼마인지 즉 알파가 얼마인지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KA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것은 HA 농도 요거 분의 H 플러스 농도 A 마이너스 농도 이렇게 될 텐데 HA 농도가 평형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요겁니다. 0.1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고요. H 플러스가 0.1 알파 곱하기 0.1 알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0.1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0.1 뭐 요것은 약분을 해주면 요거는 뭐가 되냐면 1 알파분의 0.1 알파의 제곱 0.1 알파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래요. 자, 그렇다면은 10의 마이너스 5승이면은 여기가 알파가 굉장히 작다. 만약에 무시하지 않으려면은 요거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알파를 무시하면은 여기를 0.1 알파 요거의 제곱 요것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5% 룰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요것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요것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될 테니까 알파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되죠. 루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될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하는 것은 100분의 1 이렇게 되니까 100분의 루트 2 루트 2가 1.414 뭐 이렇게 된다면 1.4라고 치죠 뭐. 자, 그러면 이것이 대충 100분의 1.4 이렇게 되니까 5%에 당연히 알파가 해당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1 알파 요것을 1로 본다. 분모를 1로 보면은 요것이 5% 룰에 확실하게 작용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알파가 요것이 루트 2 곱하기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니까 요것에다가 0.1을 곱해서 0.1 알파 H 플러스 농도 요것이 0.1 알파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될 테니까 요거는 루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3 마이너스 2분의 로그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렇다면 로그 2를 0.3010이니까 0.3이라고 잡으면 이것은 2.85 이렇게 나오겠네요.